시나리오 아나리시스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일단 여러분들 세팅을 해. 업턴 다운턴이 뭐 가장 대표적인 예야. 그리고 각 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률이 확실해. 확률이 확실해. 여러분 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에셋 리턴즈. 에셋 첫 번째 에셋은 리턴이 경기가 호황일 때 10%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0%. 두 번째 자산은 리턴이 경기가 호황일 때는 2%, 불황일 때는 8%. 그렇다면 다 구해봐야겠죠. 고성덕. 이거 평균 첫 번째 자산의 평균하고 분산 와서 계산하세요. 예. 예, 분산까지 세트로. 값이 분산값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험 때는 여러분 엑셀 못 들고 가겠죠. 그럼 할 줄 알아야 돼요. 분산, 뭐 물론 숙제 낼 때 엑셀로 계산하겠지만 간단한 형태로나마 분산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분산 뭐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사람들이 분산 계산하라 그러면 안 해본 사람, 그러니까 손으로 하려 그러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잘, 예, 잘 구했습니다. 남주신? 아, 저번 했죠. 이제 이름이 잘 걸리는 이름인가? 박재인 했나요? 아니죠. 두 번째 자산 분산하고 평균. 자산 2, 평균하고 분산. 비슷하게 구하면 돼요. 첫 번째 자산 평균하고 분산 구했죠. 자산 두 번째 평균하고 분산. 경금대 학생인데 평균하고 분산 못 구하면 안 돼요. 여기 뭐 화면이 보일 거니까 이쪽에 잘 보세요. 맞아요.
얘도 9인데 앞에도 9고 뒤에도 9 아니야? 8 마이너스 5인데. 9. 오케이, 잘했습니다. 유성현 학생 나왔나? 이혜준 본인이 민 베리언스 옵티마이저에 민하고 베리언스만 생각해. 그러면 자산 1이랑 자산 2랑 어느 거 선택해야 돼? 본인이 기대값하고 분산만 신경 쓰는 투자자야. 그럼 자산 1하고 자산 2하고 어느 거 선택해야 돼? 왜? 뭐가? 뭐가 같은데? 기대값. 맞아요. 본인이 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B를 사야 돼. 본인이 민 베리언스 옵티마이저고 기대값이 같고 55 같고 분산이 25 9라면 1번을 사야 돼. 아니 2번을 사야, 죄송합니다. 2번을 사야 돼. 왜냐? 기대값이 같은데 나는 분산이 낮은 걸 좋아해. 그게 민 베리언스 옵티마이저의 정의야. 만약 이게 6이라면은 여러분 확답 못해요. 이게 6이라면은 뭐 여러분의 효용 함수야. 내가 잘 모르겠어. 하지만 5인 순간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요. 기대값은 같은데 여러분 기대값하고 분산밖에 신경 안 써. 근데 기대값은 같은데 분산이 달라. 그럼 당연히 분산이 작은 걸로 가야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지성훈 공분산, 두 자산의 공분산 나와서 구해보세요. 두 자산의 공분산.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자산을 나와서 구해보세요. 공분산. 첫 번째 자산의 기대수익 10%, 5%, 분산 25, 표준 편차 5겠죠. 두 번째 자산은 가치 5%, 분산 9, 표준 편차 3. 그 다음에 두 자산의 공분산. 지성훈 학생 안 왔나? 안 왔어요? 공분산. 두 자산의 수익률의 공분산이죠. 죄송합니다. 요거 보고 해. 뭐 엑셀 보고 해야지. 그거 보면 답이 없을 텐데. 공분산. 어제 저번 시간에 분명히 공부하라고 했어요. 제가 공분산 복습을 못해서 들어가세요. 그럼. 한주희 오늘 안 왔나? 강혜린 공분산. 두 자산의 수익률의 공분산. 앞엔 잘 썼다.
얼마 그랬어? 5. 잘 쓰고 있다. 2. X 그 앞에 화면 있어요. 아니, 컴퓨터 앞에 있어요. 두 번째 수익률 2% 빼기 몇 빼야겠어? 5 더하기 계산 얼마 안 오를 거예요. 오케이, 잘했네요. 그다음 하나 더. 상관계수. 상관계수 얼마야? 공분산을 뭘로 나눠? 상관계수? 마이너스 1. 잘했습니다. 공분산 이렇게 구해요. 뭐야? 실현된 값 마이너스 평균. 근데 두 번째 자산 실현된 값 마이너스 평균 곱하기 확률. 확률 곱하기 첫 번째 자산 실현된 값 마이너스 평균, 두 번째 자산 실현된 값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음이란 얘기가 뭐야? 평균보다 높을 때, 한 자산이 평균보다 높을 때 다른 자산은 평균보다 낮아. 한 자산이 평균보다 낮을 때 다른 자산이 평균보다 높아. 1이란 얘기는 뭐야? 모든 스테이트에서 다, 모든 상황에서 다 높을 때 낮고 낮을 때 높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 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상관관계 정리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이 많아요. 한번 복습을 한번 시켜야지. 김용기 학생 나와서 내가 A 자산에 50% 투자하고 0.5만큼 B 자산에 0.5만큼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각 상황에 대해서 구해보세요. A 자산에 내 자산의 0.5, B 자산의 0.5. 기대 수익률 말고 수익률. 각 상황별 수익률부터. 기대 수익률도 이야 구했으니까 구하고 가고 각 상황별 수익률부터. 경기가 좋을 때 얼마 벌어? 내가 50%씩 투자하면? 잘 쓰고 있네. 왜 0이야? 경기가 좋을 때 얼마 벌어? U. 자, 이 자산의 기대 수익률? 뭐 이양 구한 거매. 기대 수익률? 분산도 뭐 이양 남 풀 패키지로 분산까지.
잘했습니다. 그럼 본인 어느 자산 1, 2, 3, 1번, 2번 그 다음에 포폴리오 2개 섞은 거 있어. 그럼 어느 거 할 거야? 왜? 잘했습니다. 예. 뭐 완벽한 대답이네요. 포폴리오 섞으면 어떻게 돼? 경기가 좋을 때 0.5 나 1달러를 0.5만큼 투자했고 수익률이 10%야. 그럼 0.75가 되겠죠. 1원이 있는데 0.5원을 여기 투자해서 10%가 0.55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0.5만큼 투자해서 1만큼 버는 거고 1% 나는 거니까 평균 수익률 6%, 수익률 6%. 경기가 안 좋을 때 0.5만큼 투자해서 0원 벌고 0.5만큼 투자해서 8% 수익률이 나니까 4%. 평균 5, 분산 1.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포폴리오 섞은 거 구해야 돼. 왜냐면 상관관계가 의미 나와서 내가 섞으면 섞을수록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폴리오 섞은 거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안 보고도 계산할 수 있어. 하나만 더 보는 진짜 마지막 질문.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구한 거야? 시나리오 아날리시스를 써서 구한 거야. 이렇게 구하면 돼. 같은 답을 다르게도 구할 수 있어. 양지혜 오늘 안 나왔나? 이지연 참 했어.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저도. 임수빈 포폴리오 0.5 0.5 섞는다면 이 테이블 안 보고 기대가하고 평균 수익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기대 수익률하고 분산 이거 안 보고 이것만 가지고 요거 보고 0.5씩 섞었을 때 기대 수익률 그렇게 해서 분산 조금 헷갈릴 텐데 그렇게 쓰면 분산 2개 섞은 분산 예, 2개 이 자산의 분산 구할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보세요. 책에 프린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베리언스 W1 뭐 X1 뭐 했는데 공식은 2개다 하면서 X 예 그렇게 쓴 거 맞아요. 1번 자산 R1 그렇게 해서 하면 아까 죄송합니다. 코베런스 마이너스 15 코베런스 마이너스 15 근데 뭐 하나 빠졌지. 뭐가 빠졌을까? 얘가 A1, A2야? 상관이 있을걸?
계산해 보세요.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면 값이 얼마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값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어떻게 7.5가 나왔지? 그렇게 하면 여기 빠져서 그래요. W1, W2, 투 코베런스 시기. 뭔 말인지 알겠죠? 4분의 1 해줘야 돼. (4분의 1) 0.5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결국은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그렇게 하면 값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계산.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분산 공식 가르쳐줬죠. 약간 자꾸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개는 W1, W2가 들어가면 웨이트가 같이 들어가. 웨이트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이 웨이트를 빼먹으니까 공분산이 이상하게 나와요. 많은 걸 배웠죠.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래서 하는 거 시나리오 아나리시스 써서 공분산 구하고 포폴을 짜는 법,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만 이것만 주어져도 근데 충분히 기대 수익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하고 상관관계, 사실은 공분산은 상관관계 곱하기 표준 편차니까 그것만 주어져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생각보다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시험 때 당황하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최소한 경제금융대 학생이라면 공분산, 분산, 표준 편차, 기대 수익 이 정도는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좀 창피한 일이에요, 못 구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몰랐던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음의 상관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할 때 섞어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관관계가 크면 클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크면 클수록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지만 어떻게 섞으면 표준 편차는 작아지는 구간이 반드시 생긴다. 물론 독립이어도 상관없다. 독립이란 거는 상관관계가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관관계가 0이어도 상관없고, 상관관계가 1일 때만 문제가 돼. 1이면은 다이버시피케이션에 효과가 없어. 상관관계 1이란 얘기는 이 의미로는 같은 자산이에요. 민 베리언스의 의미로는 같은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포폴리오에 효과가 없어. 그 다음에 얘기했죠.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 민베리언스 투자자라면 아이고 자꾸 내려가네. 여러분이 어떠한 민베리언스 투자자라면 표준 편차 시그마랑 기대 수익 곡선에서 투자를 하게 돼. 기대 수익 평면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리스크 프리 레이시 있으면 그리고 어떤 한 리스키 에셋이 있으면 이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요? 요 연결한 선에 샤프 레이쇼 이거예요. 슬로브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 여러분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미 리스크 에셋을 정했다 그러면
이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의 슬롭은 샤프 레이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옵티멀 리스키 포트폴리오 뭐야? 기본적으로는 얘를 의미하는 거겠고, 엄밀한 컴플리트한 의미에서는 여기 어느 시점의 결정.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데 뭐 옵티멀, 그러니까 리스키란 걸 빼고 옵티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보통 요 여러분의 효용 함수가 지정해준 지점일 테고, 그냥 옵티멀 리스키 에셋만 찾아라 그러면 많은 경우 요 지점, 여러분의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을 찍을 수 있는 지점. 그래서 여러분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민베리언스 투자자라면 샤프 레이쇼가 가장 큰 걸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게 가장 좋으니까. 내 효용, 좋다는 건 뭐야? 내 효용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선택은 좋아져. 이거 시험에 낼까요 말까요? Calculating Optimal Risk Portfolio. 이상하죠? 네, 요게 뭘 말하냐면 수식은 복잡해요. 수식은 복잡한데 기본 RF에서 여러분,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달려 있어. Two risky asset case야. 리스키 에셋 두 개만 있을 때. 두 개 리스키한 에셋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 인베스먼트 오퍼튜니티 셋이 곡선으로 그려지게 돼요. 요 선 어느가에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리스키 에셋을 두 개밖에 못 골라. 그냥 가정해야 돼. 그러면 컨비네이션 이렇게 선으로 나온다는 거 배웠어. 그려봤어. 실제로 숙제로도 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하여튼 그려봤어. 그러면 저기 뭐야, W B는 뭘까?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에서 옵티멀 투자는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시키는 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슬롭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지점이,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웨이트가 W B다. 여기가 B 포트폴리오고 여기 S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하는데, 채권이랑 주식형이랑 섞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지점을 찾아내는 식이 WB야. WB 뭐야? 결국은 내가 시그마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식을 봅시다. 나는 샤프 레이쇼 극대화시키는 게 나의 오브젝티브야. 맥스 시그마 P ERP 마이너스 RF, 스몰 RF 써도 되고 뭐 큰 RF 써도 돼요. 저도 그냥 큰 RF를 쓸게요.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야. 목적 뭔지 알겠지? 나는 이 지점을 찾아야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이 내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킬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어. 근데 뭘 골라서? 사실은 WB만 고르면 돼. 왜냐면 WS는 1-WB니까. 그래서 제약식을 쓴다면 WS는 1-WB고 1 제약식 such that 이 조건이 뭐야? WB ERB는 플러스 WS ERS가 뭐야? ERP. 조건 하나 더 붙어.
시그마 P는 어떻게 돼? 저렇게 쓰지 않을게요. 너무 복잡하다. PPT를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옵티멀 솔루션 어떻게 구한 거야? 나는 오브젝티브가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 시켜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두 자산만 선택할 수 있다면 샤프 레이쇼의 기대 수익은 두 개 자산의 웨이티드 에버리지, 그 다음에 샤프 레이쇼에 들어간 시그마 P는 저렇게 돼. 이런 복잡한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어? 라그랑지안. 근데 여러분들이 다 라그랑지안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미시 때 라그랑지안 배웠지만 다 까먹었죠. 거의 9할 9푼을 공분산도 까먹는 마당에 뭐. 그래서 외우라고 계산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푼 솔루션이, 나는 WB를 맥시마이즈해서 샤프 레이쇼를 고를 거야. 최고 두 개의 자산 중에 최고 샤프 레이쇼를 주는 걸 고를 거야. 근데 WS는 1-WB가 한 조건이고, 기대 수익률은 WS, WB, 웨이티드 에버리지, PPT 시그마. 그럴 경우 나의 옵티멀 WB가 어떻게 돼? 이렇게 미분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풀라고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라그랑지안 가르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거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시험에 재작년에 냈는데 올해는 낼지 안 낼지 좀 생각해 볼게요. 하여튼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갑자기 안 들어가던 리스크 프리 레이시 들어가. 왜? 저기 리스크 프리 레이트 들어가잖아. 나 오브젝티브에. 뭐 시그마 B, 시그마 BS 이런 건 원래 봤던 거고, 로 BS 이런 건 싹 봤던 건데, 갑자기 리스크 프리 레이트 교수님 왜 들어갑니까? 나의 오브젝티브가 뭐야? 여기서는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시키는 거. 여러분이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듯이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계산과정 쫙 생략하고 라그랑지안 메서드를 써서, 여러분 미시경제학을 잘 배웠다면 라그랑지안 배웠을 테니까 그 메서드를 잘 써서 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온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물론 시험에 낼 수는 있어요. 성실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에 낼 수는 있겠지만, 푸는 과정은 안 물어볼게요. 뭐 그거 어떻게 물어봐. 아시겠죠? 나는 계속 좀 미련한 투자자라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계산하고, 여러분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계산한 투자자라면 리스크 에셋을 샤프 레이쇼가 가장 맥시마이즈하게 골라야 돼. 안 고르면 여러분이 미련하게 선택한 거야. 미련하지만 더 미련한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샤프 레이쇼로 맥시마이즈하는 리스크 에셋 콤비네이션 찾고, 거기서 캐피탈 얼로케이션 라인 그려서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어딘가에 투자 한번 봐보고, 효용함수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서 투자를 한다. WB가 말하는 지점은 요 에셋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림 좀 짧게 그렸지만 기본적으로 WB를 고른다는 얘기는 이 라인 상에서 샤프 레이쇼를 최대화 시켜주는 지점을 찾는다. 왜 이러는 얘기예요. 결국은 캐피탈 얼로케이션이 포트폴리오 A를 고르면 이렇게 되는데, 더 좋은 게 있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효용이 높아지니까 A보다는 샤프 레이쇼를 맥시마이즈 시켜줄 수 있는 WB를 고르는 게, 그러니까 WB 저 지점을 고르는 게 나한테는 최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캐피탈 얼로케이션 라인은 이렇게 바뀌지만, 아니 개별 자산을 선택함에 따라서, 개별 리스크 에셋을 얼마 가져가냐에 따라서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옵티멀은 뭐야? 이 슬롭이 되는 샤프 레이쇼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게
앞티말이고 그 앞티말을 찾아주는 공식이 저 식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티말 포폴리오 O WB를 선택한다면 포폴리오 O로 간다. 그래서 샤프 레이쇼가 맥시마이즈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어딘가에서 캐피탈 로케이션을 할 거야.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그건 본인 마음이고, 어쨌든 나는 옵티멀 리스키 에셋까지는 찾을 수 있어. 어떤 경우 두 리스키 에셋만 있을 때 시장에. 그래서 캐피탈 로케이션은 결국은 그냥 내 유틸리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본인들이 어떤 유틸리티 갖고 있는지 몰라. 근데 내 유틸리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를 골라. 그렇다고 이 앞에 두 친구가 포폴리오 5를 다른 걸 고르느냐? 고를까요? 안 고를까요? 두 친구가 앉아 있는데 요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저라면 포폴리오 하나야. 여러분 리스키 에셋은 당연히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시켜주는 리스키 에셋 only 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이 물론 기업들 투자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고르는 점은 포폴리오 5야. 다 수업 103명인데 103명이 다 얘야. 근데 물론 얘 안에서는 몰라. 그거는 난 잘 모르겠어. 근데 103명이 실제 갖는 포폴리오는 다르겠지만 위험 자산의 성격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포폴리오 초이스는 정확하게 같다. 그렇습니다. 투자가 조금 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자가 조금 미련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로 떨어져. 그래서 여기서 WB 구하면 얼마야? 이 표 보면 알 수 있어. TB는 리스키 에셋이고 포트폴리오 5는 죄송합니다. TB는 리스크 프리 에셋이고 포트폴리오 5는 리스키 에셋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WB가 얼마인지 리커버 할 수 있어. 이 그래프만 보고. 어떻게? 이게 개별 주식 투자자의 선택이지만 개별 주식 투자자의 선택은 잘 모르겠어. 근데 TB이 45%, 리스키 에셋이 55%야. 그 다음 WB 얼마야? WB 간단해. 써있네 여기. 전체 55분의 채권형 펀드의 비중 얼마야? 얘가 아까 구한 옵티멀. 그렇겠죠. 뭐 별다를 게 뭐 있어. 이 비중은 누구나 변하지 않아. 나는 옵티멀 리스키 에셋. 옵티멀 리스키 에셋 구성은 누구나 다 똑같아. 민베리언스 이론이 성립하면. 근데 이제 조금 뭐야, 제목이 뭘로 바뀌었어? 매니로 바뀌었어. 투 에셋 케이스는 시험에 나오긴 좋지만 뭐 실제로는 자산이 500개, 600개, 1000개, 뭐 2000개, 3000개 되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자산을 결국 섞어서 어떤 걸 찾아야 돼? 우리의 최종 골은 뭐야? 최종 목적은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시킨다는 얘기는 뭐 두 가지 크게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기본 시그마 P에서 일단 기대 수익률을 가장 높이는 걸 찾다.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주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맞추는 포폴리오 웨이트 중에 기대 수익률을 가장 높은 애들을 싹 모으든가.
같은 기대 수익률 안에서 표준 편차를 가장 낮게 만드는 포폴리오들을 모으든가. 그래서 거기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포폴리오의 숫자는 무한한데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멀 리스켓을 찾는다 얘야. 그냥 전체 그냥 돌려서 돌린다는 거는 컴퓨터 엑셀을 돌려서 W를 찾는데 옵티멀 포폴리오를 찾는데 요걸 맥시마이즈 해주는 포폴리오 찾으면 돼. 그냥 그거는 한 방에 푸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어? 리스크 프리미엄 혹은 기대 수익률은 주어진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줄이는 걸 찾든가, 거기서 그 중에 고르든가, 아니면 표준 편차는 잡아두고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거를 찾든가.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한다. 그림이 있을 텐데. 이게 뭘까? 왜 복잡해? 헷갈리죠? 두 개만 하다가. 두 개 자산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두 개 자산이 있으면 섞으면 이렇게 돼. 그렇게 돼. 아니야? 나는 A, B, C가 자산이야. 세 개 자산이 있는데 두 개 자산이 있으면 섞으면 이렇게 돼. 우리가 배운 거야. 엑셀로도 그려보고. 물론 연습 문제도 할 겁니다. B랑 C 자산이 있어. 그리면 이렇게 돼. 되겠지. 근데 나는 2도 만들 수 있어. 그냥 뽑아서 2란 자산을 하나 만들 수 있겠지. 적절히 A랑 B랑 섞어서. 아닌가? 포폴리오니까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 여길 수도 있어. A 얼마 사고 B 얼마 사서 E란 자산 하나 만들 수 있어. B 얼마 사고 C 얼마 사서 F란 자산 만들 수 있어. 두 개 섞어. 그럼 얘는 보니까 얘보다는 훨씬 나아. 아래 것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검은 자산에서 고르는 게 요 밑에 파란 라인에서 고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이렇게 계속 그리는 거. 계속 그려서 뭐래? 같은 기대 수익률 하에서 표준 편차 가장 작은 것들을 모으든가, 같은 표준 편차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 좋은 걸 모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캐피탈 알로케이션은 물론 전체에서 그냥 샤프 레이시오 맥시마이즈 되는 거 찾으면 돼. 고민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프상으로 조금 보기 좋게 하려면 일단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그리고, 이피션트 프론티어가 그거예요. 같은 기대 수익률 하에서 최소 표준 편차를 주는 포폴리오의 집합, 혹은 같은 표준 편차에서 최대 수익률을 주는 집합.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서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샤프 레이시오가 결국은 최대화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자산 알로케이션을 한다.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원샷으로 갈 수 있어. 원샷으로 그냥 샤프 레이시오를 최대화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래서 용어상으로 efficient frontier 하면 뭐야? 말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자산, 내가 낼 수 있는 수익률 표준 편차 간의 표인데, 그림인데, 어떤 그림? 거기서는 다른 자산들보다 기대 수익률을, 그러니까 같은 수익률 하에서 같은 표준 편차에서 최고로 많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주는 거고, 혹은 같은 표준 편차에서 같은 기대 수익률 하에서 최소의 표준 편차를 주는 그러한 포폴리오들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피션 프론티어 어딘가겠지. 그래프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두 자산에서 매니 자산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자산이 막 이렇게 있는데 자산들의 수익률들이 여러분들이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그리고 리스크 프리 레이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옵티멀 리스크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해야 돼? 샤프 레이쇼를 가장 최대화하는 지점. 샤프 레이쇼를 가장 최대화하는 지점이 뭐야? 여기서 그린 직선 기울기 뭐라 그래서? 샤프 레이쇼. 그러니까 이게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면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에서 어떤 리스크 에셋의 수익률과 표준 편차 그 페어의 그린 직선은 샤프 레이쇼라 그랬어요. 이 기울기가. 나는 샤프 레이쇼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그래 갖고 봤더니 이 이피션 프론티어의 기울기하고 샤프 레이쇼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찾는 게 최대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피션 프론티어가 많이 나오니까 개념상으로. 그래서 이피션 프론티어가 있다면 기본 이피션 프론티어에서 여러분 어떻게 샤프 레이쇼가 최대화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지점. 샤프 레이쇼의 그러니까 이 샤프 레이쇼하고 이피션 프론티어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 포트폴리오가 옵티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아까 처음에는 그냥 구했어. 처음에는 두자산만 하면은 그게 뭐 두자산만 하면 WB를 직접 구할 수 있어. 그건 그냥 샤프 레이쇼를 맥시마이즈 시켜준 거야. 자산이 많으면 많은 경우에 문제들이 여러분들 이피션 프론티어를 직접 구해야 될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들이 이피션 프론티어를 줘요.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옵티멀 리스키 에셋을 고르냐? 리스크 프리 에셋에서 그린 직선의 기울기하고 요 이피션 프론티어의 기울기하고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골라야 된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 베리언스가 함의하는 건 뭐야? 민 베리언스가 결국 함의하는 거는 유명한 세퍼레이션 티오렘이에요. 여러분 103명 있는데 103명의 탄젠트 포폴리오 요 포폴리오 같아 달라? 같아. 103명이 요건 같아. 요거는 같을 수밖에 없어. 다른 거는 내가 이 직선 사이에서 얼마나 무위험 자산을 더 갖고 위험 자산을 덜 갖느냐. 요 정도의 선택이지. 민 베리언스 투자자라면 그러한 성격. 옵티멀 리스크 에셋은 다 너나 나나 다 똑같고 대신에 리스크 프리 에셋하고 옵티멀 리스크 에셋만 얼마 섞느냐가 조금 다르다. 이게 세퍼레이션 티오렘이에요. 옵티멀 리스크 포트폴리오 상관없어. 퍼스널 초이스 몰라. 그거는 유틸리티. 그래서 옵티멀 리스크 에셋 고르고 그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 그려서 두 개를 나눠 하더라. 이게 이론의 함의예요. 민 베리언스 투자자의. 말들이 막 많이 나오죠. 이게 뭘까? 여러분 실제 어떻게 하냐예요. 뭐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실제 어떻게 하는지 일러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6개 시장에서 6개 나라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해서 이피션 프론티어를 구하겠다. 어떻게 구해? 표준 편차와 상관관계를 역사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펀더멘탈 애널리시스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리스크 프리미엄 계량 기법을 통해서 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들을 구하고 이피션 프론티어 구하려면 표준 편차 상관관계 예측하고 기대 수익률 가지고 적절히 해.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뭐 투자 보고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블루 라인 뭐야? 진짜 이피션 프론티어. 이피션 프론티어. 그 다음에 그레이 라인은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 이피션 프론티어가 있으면 뭐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될 테니까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 이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어딘가 결정해야 돼. 3번 뭐야? 3번 잘 못 들어봤죠? 숏세일이 없다. 숏세일이 없다는 건 뭐야? 리스키 에셋을 1보다 그 0보다 줄일 수 없다. 숏세일이란 건 뭐야? 위험 자산을 내가 미리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위험 자산 홀딩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숏세일이 없다 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미니멈 베리언스 당연히 전체로 하는 게 좋겠죠. 숏세일 있는 거보다는 숏세일 없는 게 숏세일 있는 거보다는 없는 게 안 좋을 테니까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뭐 이쪽이 훨씬 작고 옵티멈 조금 안 좋고 글로벌이 조금 낮고 뭐 그렇다 정도. 그래서 그림을 보통 이렇게 그린다 해요. 데이터 모으고 내가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 공분상 구하고 그 다음에 이피션 프론티어 구할 수 있어. 실제 계산하고 싶으면 4학년 때 계산금융론 수업 들으면 돼요. 실제 한번 해보고 이피션트 프론티어 구해봐요. 그때는 진짜 구해보는데 하여튼 여기서 할 건 아니다. 근데 대강 그림상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주식을 사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냥 6개 나라 보면은 요 정도 돼 있고, 아마도 미국 주식이 영국 주식보단 나은 것 같네.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 아닌가? 기대수익이 높은데 표준 편차가 같아. 물론 포트폴리오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 다음 간에 뭐 비교는 그 다음에 일본도 미국하고 UK보다는 안 좋아.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랑 표준 편차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생략.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지닌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차이나랑 절메니 두 개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거 해야 돼? 절메니. 물론 포트폴리오 그림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 교수님 US랑 절머니는요? 몰라. 그거는 구할 수 없어. 그거는 내가 모르는 얘기고, 프랑스랑 US도 모르고, 근데 UK랑 US는 확실히 알고, 재팬이랑 UK, US는 확실히 알고. 투자하면 안 돼. 여러분 민 베리언스 앞팀,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민하고 베리언스만 추구한다면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있어요. 캐팸의 전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외워두세요. 다음 시간부터 캐팸 하면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민베리언스 투자 잘하면 옵티멀 리스키 포트폴리오는 하나야. 그냥 얘로 결정된다고 했어. 끝. 그렇다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될까? 그래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돼야 될까를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난 게 싱글 인덱스 모형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모형, 스탁 리턴, 스탁의 기대 수익, 특히 기대 수익률을 브로드 마켓 인덱스 하고 펌 스페시픽 팩터로 나와준 거를 인덱스 모형이라고 하는데, 싱글 인덱스는 인덱스가 하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익세스 리턴은 리턴 마이너스 리스크 프리 레이트. 베타는 뭐 식 보여주면 알려드릴게요. 펌 스페시픽 리스크, 그러한 이런 시장의 변화 상관없이 개별적인 리스크.
알파 마켓보다 조금 낮거나 조금 높거나 낮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싱글 인덱스 모양 어떻게 써? 어떤 자산의 결국 수익률이란 게, 얘는 기대 수익률은 아직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이 아니고 자산의 수익률이란 게 시장의 움직임이 얼마 있느냐에 내가 얼마나 민감하느냐, 센서티비티라겠죠. 내가 얼마나 민감하느냐 더하기 이디오싱크라틱 샥, 개별 자산의 뭐 어떤 개별 기업의 영향, 그리고 초과 수익률로 결정이 된다라는 게 싱글 인덱스 스탁 마켓이에요. 스탁 마켓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모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될 거다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내 개별 자산의 움직임을 시장의 움직임하고 어떤 초과 수익률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별 위험 부분으로 쪼개서 생각하겠다. 그래서 어떤 자산의 수익률은 시장의 움직임, 개별적인 초과 수익률 더하기 회사 개별적인 리스크 컴포넌트로 구성이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베타의 RM은 시장의 움직임이 개별 자산의 움직임을 얼마나 설명하느냐, 알파 I는 초과 수익률, 이필론 I는 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자산의 움직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쪼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싱글 마켓 인덱스 모형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베타의 Securities Responsiveness 혹은 시장의 움직임에 결국은 시장의 움직임에 얼마나 센서티브하게 개별 자산이 반응하느냐, 알파 I는 초과 수익률, 입실론 I는 Firm Specific Risk. 그래서 기대값 취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기대 수익률에 관심이 많은데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돼야 돼? 이 모형이 맞다면 이 모형은 RI는 베타 RM 알파 I 입실론 I죠. 시장 개별 초과 수익률 그 다음에 개별 리스크, 이 모형이 맞다 그러면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기대값을 취해야 되겠고 양쪽에, 그 다음에 샥은 없어져. 샥은 뭐 원래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베타 ERM 알파는 상수니까 알파 이렇게 결정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싱글 인덱스, 싱글 인덱스 스탁 마켓 모형이라고 합니다. 말이 꼬이는데. 그래서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베타 더하기 알파 I, 이게 한 분야고,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 캐팸 할 거예요. 캐팸은 균형 모형이에요.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돼야 되냐? 캐팸은 알파 I가 빵으로 결정이 돼야 돼. 싱글 마켓 인덱스 모형은 그냥 경험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론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캐팸으로 가면은 우리가 모형의 함의가 있어. 알파가 캐팸이 맞다 그러면 알파가 0이어야 돼. 모든 자산에 대해서 알파가 0이어야 돼. 그 차이점이 있다. 왜냐면 캐팸은 균형 모형, 이건 실증 모형이고 캐팸은 균형 모형이야. 균형 모형이란 거는 모형이 임플리케이션이 정확하게 있죠. 모형 임플리케이션 하나가 뭐야? 알파 I가 빵. 그게 캐팸의 중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대 수익률 어떻게 돼? 개별자산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돼. 시장의 수익률이 이만큼이라면 이 정도 될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2RM. 그래서 마켓의 액세스 리턴 RM 그냥 RF 뺀 거죠. 리스크 프리 레이트 뺀 건데 요게 이만큼이라면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시큐리티 캐릭터리스틱 라인이라고 해. 캐팸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요. 얘가 시큐리티 마켓 라인이라고 해. 왜냐면 모형이 다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식을 시큐리티 캐릭터리스틱 라인이라고 하고, 아까 싱글 마켓 인덱스 모형이 맞다면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써야 돼. 만약 시장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장의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3%라고 그러면 어떤 자산 D의 수익률은 알파 D 더하기 베타 D 곱하기 3%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알 수 있다. 교수님 리그레션 라인이 뭔가요? 리그레션도 할 거예요. 좀 계량 들으신 분. 한 명? 계량 입문인가? 들으신 분. 오히려 없어.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봐. 엄청 많네. 회귀 분석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할 거니까 알아두세요. 당연히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회귀 분석 조금 베타 구하는식. 어쨌든 다음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그 싱글 마켓 인덱스 모형의 함이 뭐야? 기대 수익률이 베타 RM, ERM, 알파, I로 결정되고, 캐팸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알파가 사라져. 모형이 맞다 그러면 알파가 사라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이 시장의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개별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가끔. 그러니까 이 자산에 이렇게 만약 정의를 한다면 베타 D제곱 시그마 M제곱 시그마 D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자산의 수익률의 볼라tility 분에 설명하는 베타 D 시그마 M제곱. 왜 그런지 한식이면 설명할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날 건데, 아까 뭐 어떻게 쓴다 그랬어? RD 아까 RI라고 했는데 RD는 알파 D 베타 D RM 엡실론 D 이렇게 되죠. 베리언스 RD 하면 어떻게 돼? 상수는 필요 있어 없어? 베리언스 구할 때 없어져. 이렇게 쓰겠지. 어차피 알파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여러분 배웠죠? 베리언스 더하기 코베리언스 이렇게 쓰지. 근데 시스테매틱 리스크, 이디오싱크라틱 리스크의 정의가 뭐야? 시스테매틱 리스크하고 관련 없는 거지. 얘는 그래서 빵. 그래서 어떤 자산의 수익률은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하고 이디오싱크라틱하게 움직이는 부분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왜? 코베리언스 없다고 가정하니까. 그래서 시장이 전체 자산의 움직임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볼라 그러면 베타 제곱, 왜 베타 제곱이니까 베타 D니까 베타 D 제곱,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 시그마 M 제곱 분의 전체 하니까 이렇게 식이 나와요. 이거 뭐야? 이거 계량 배웠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얘 무슨 값이야?
R스퀘어. 계량 배웠으면 바로 알아야 돼요. 베타 부분에 연관된 변동성. 네. 전체 변동성. 이게 R스퀘어지. 뭐야.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한다면 이 지수를 써서 한다. 회귀 분석하면 그냥 R스퀘어 값이 개별 자산이 얼마나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지를 측도해주는 측정 기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R스퀘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저번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목요일인 줄 알고 주말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니었군. 하여튼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 끝나면 숙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제대로 7장 가면 캐팸 배울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